안녕하십니까. 저는 글로우데이즈에서 플랫폼 개발과 AWS 아키텍처를 담당하고 있는 개발자 강승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아마존 SNS로 이제 대용량 푸시 시스템에 대하여 이야기할 텐데요.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지속적으로 관리 가능하다. 아마존의 SNS에 들어가시면 매뉴얼에 들어가시면 보이실 겁니다. 지속적 관리 가능한 완전 관리형 푸시 시스템. 제가 이 슬로건에 꼬임을 당해가지고 강제로 여정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여정을 같이 떠나실 텐데요. 떠나는 거는 마음대로지만 돌아오는 건 아닙니다. 네,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간단히 저에 대해서 소개를 좀 드리자면 스타트업을 주로 이제 경력을 가지고 있고요. 입으로 개발을 잘합니다. 네. 그리고 여러 언어들을 조금씩 하는 그런 커리어를 가지고 있고요. 뭐 여러 가지 회사들을 거치고 뭐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야크의 털을 좀 잘 깎습니다, 제가. 그래서 새끼로 자주 새는데 이왕 깎을 거 예쁘게 깎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다룰 내용은요. 전반적인 SNS가 가지는 기능들과 특징들, 그리고 토픽으로 전체 푸시를 보내는 것, 그리고 전체 푸시와 그룹핑 푸시로 해서 보내는 것, 그리고 토큰 관리, 뭐 여러 가지 아마존 서비스 연동해서 어떻게 하였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제가 개미지옥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같이 양 지나가는 거 저만 죽을 수 없으니까 다들 같이 개미지옥에 빠지시고, 제가 이 푸시 시스템을 개발할 때 제일 힘들었던 거는 국내에 이렇게 SNS를 이용해서 대용량 푸시를 보내는 사례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 쪽에 제가 아키텍트 분들이나 케이스를 통해서 서포트를 요청했을 때 좀 그런 케이스에 대한 답변을 좀 받기가 힘들었었는데요. 부디 이제 저의 발표를 기점으로 여러분들도 이제 대용량 푸시를 구축하시고 케이스를 많이 공유를 하셔가지고 좀 문제 해결을 하거나 그럴 때 도움을 좀 많이 저도 받고 여러분들도 받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이제 발표를 하게 된 동기고요. 제가 이 현재 회사에 입사했을 때 레거시 기반의 푸시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었습니다. 뭐 아마도 보통 이렇게도 쓰실 것 같은데요. 데이터베이스에 적재되어 있는 유저들의 이제 디바이스 토큰을 가지고서 그 GCM, 구글 클라우드 메시징 서비스나 애플 푸시 노티피케이션 시스템 쪽 이 HTTP 커넥션을 이용해서 이렇게 반복문을 통해서 그렇게 이제 뭐 최대 1000건씩 끊어서 보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속 사용을 하다 보니까 문제점은 역시나 이제 1000개씩 끊어 보낸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그 당시 토큰이 한 36만 개 정도 적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뭐 물론 지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그거를 1000개씩 끊어 보낸다고 하더라도 전체 푸시에 걸리는 시간이 매우 많이 걸릴 뿐더러요. 서버의 자원을 많이 소모를 하였고, 그리고 푸시를 이게 도대체 이제 반복문이 도는 동안에 보내고 있는 건지 어떤 건지, 뭐 보내다가 뻗은 건지, 보내고 나서 다 성공을 하는 몇 건은 성공을 했고 어떤 게 있는지 도무지 알 방법이 없었고, 그리고 그 GCM이나 APNS가 주는 토큰 변경에 대한 리스폰스를 어떻게 받아서 토큰을 적용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정책 수립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그 GCM이나 APNS도 토픽이라는 그 개념을 제공을 하는데요. 근데 아무리 매뉴얼을 뒤져보고 해도 이 토픽을 아주 손쉽게, 아마존처럼 손쉽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마존 SNS가 지속 관리 가능하고 이제 완전 관리형이라고 하니까 이걸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첫 번째는 SNS를 이용해서 푸시를 보내는데 성공을 해보자 라는 단계로 이제 작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SNS를 뜯어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제 토픽 같은 경우에는 그 어플리케이션 내에 있는 엔드포인트들을 묶어서 구독하게 하고 그 구독하고 있는 엔드포인트들한테 토픽으로 한 번만 보내면 그거를 구독하고 있는 엔드포인트들 모두에게 푸시가 날아가는 그런 단위고요. 그 어플리케이션은 이제 플랫폼별로, 그러니까 뭐 GCM, 구글이나 뭐 아이폰에 이제 APNS나 뭐 바이두나 이런 거 다 지원하거든요. 뭐 계속 그거는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고 엄청나게 많은 플랫폼을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플랫폼별로 이제 토큰을 저장할 수 있는 단위가 어플리케이션이고요. 어플리케이션 안에 그 엔드포인터들이 토픽을 이제 구독하고 있느냐에 대한 값을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서브스크립션입니다. 그래서 SNS 딱 메뉴에 들어가시면 왼쪽에 이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이 세 가지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을 하시고 이제 어플리케이션에 이제 회원의 토큰을 등록을 할 것인데요. 일단 콘솔 상으로는 저렇게 메뉴가 뜹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씩 등록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저기 CSV 파일로 이제 업로드를 하게 되면 CSV 파일로 많이 이제 등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 뭐 36만 개 등록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CSV로 뭐 10,000개씩 끊어서 해보니까 저게 이제 콘솔이 앵귤러로 돼 있는데 에러를 내뿜으면서 등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를 정말 고생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고심한 결과 콘솔은 안 된다. 그래서 소규모의 작업을 하실 때는 콘솔을 쓰시는 게 맞는데요. 대규모 이제 데이터를 드리븐 하시거나 관리를 하실 때는 적어도 API나 CLI로 작업을 하시는 게 그렇게 해야만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오른쪽에 있는 그 PHP 기반으로 되어 있는 토큰 등록을 하고 뭐 토픽에 서브스크립션을 하는 API를 작성을 해서 커맨드 라인에서 이제 그 CSV 파일을, 어차피 CSV는 저희가 콘솔에서 등록하려고 빼놓은 것이 있거든요. 그걸 이용해서 등록을 하는 로직을 짜가지고 동시에 이제 콘솔을 여러 개 띄워가지고 병렬로 이제 등록을 했는데요. 그게 이제 콘솔이 하나의 커넥션이라고 보면 이게 아마존도 내부에 이제 커넥션에 대한 스로틀링이 존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콘솔을 만약에 10개 이상, 제 그때 기억으로는 10개 이상 여니까 커넥션이 이제 디스커넥션이 되면서 작업이 중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커넥션에 대한 그 제한도 있으니까 그 병렬 작업을 하실 때는 한 5개에서 한 8개 정도만 여시는 게 안전합니다. 그리고 저게 토큰 등록할 때 보시면 유저 데이터라고 적혀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기는 이제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됩니다. 근데 넣었을 때와 안 넣었을 때의 차이점은 유저 데이터에 특정 뭐 문자열을 넣었을 때는 그 중복 토큰을 등록할 때 예외를 내뿜습니다. 이미 존재한다. 근데 유저 데이터가 없는 경우에 똑같은 토큰을 등록을 해버리면 중복 등록이 돼요.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유저 데이터는 되도록이면 넣어주시는 게 중복 방지를 위해서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큰 그 어플리케이션 엔드포인트를 등록을 했으니까 푸시를 보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어플리케이션에서 토큰 하나를 선택하시고 퍼블리시를 누르시면 이 화면이 뜨는데요. 그래서 여기 보면 로우와 제이슨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우는 바디만 이게 문자를 적으시면 바디만 인설트가 돼서 푸시가 날아가게 되는 거고요. 제이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이슨 문자로 해서 그 페이로드라고 하죠. 여러 가지 옵션들을 지정해서 푸시가 진동이냐 아니냐, 푸시가 이미지 푸시냐, 뭐 빅텍스트 푸시냐, 이런 것들을 옵션을 지정을 해서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밑에 보면 TTL이라고 있는데요. 푸시는 그 받는 클라이언트 쪽이 상태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 시도하는 텀이 있습니다. 뭐 폰이 꺼져 있거나 통신 불능 상태에 빠지거나 아니면 앱이 뭐 지워져 가지고 뭐 수신이 안 되거나 이랬을 때 재시도하는 시간을 지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는 디폴트로 사용했는데 그거는 이제 임의대로 이제 지정을 해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예시 이미지에서 왼쪽 거는 그 어플리케이션 엔드포인트에 보내는 거고요. 오른쪽 거는 토픽으로, 토픽을 구독하고 있는 그 엔드포인트들한테 보내는 건데 기본적인 UI는 똑같습니다. 다만 이제 ARN이라는 타겟이 엔드포인트냐 토픽이냐에 따라서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또 이게 기본적인 SNS로 푸시를 보내기 위한 시놉시스인데요. 그 제이슨을 그 여러 가지 쓰시면은 그 콘솔에서도 다 여러 사람한테 보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정말 힘든 일이겠죠. 뭐 한 10건 정도는 보낼 수 있겠지만 1000건, 10,000건이 되면 사람이 보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기본적인 시스템은 이렇고요. 이제 제가 여기서 한 가지 고난을 겪었던 거는 유저들의 토큰을 등록할 때 토큰이 있는지 없는지, 토큰이 있긴 한데 바뀌었는지 어쩐지 그런 거를 비교하는 로직을 짤 때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은 지금 아마 운영하시는 시스템에 따라 좀 다를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런 부분은 좀 신중하게 고려를 해서 좀 그 신경을 써서 설계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SNS를 통해서 뭐 토픽 단위로 뭐 푸시도 되고 하기 때문에 이제 끝났다. 이제 다른 거 해야지 라고 했더니 역시나 다를까 끝이라고 생각한 순간 또 다른 시작이죠. 매뉴얼을 간과한 게 있는데요. 매뉴얼에 이제 제가 빨간 줄로 쳐놨는데 지금은 눈에 확 들어옵니다. 하지만 그때는 아주 정신이 없었고 매뉴얼 따위 그냥 스킵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지나갔었는데요. 저기 보면 중요한 것이 SNS나 토큰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고 엔드포인트를 자동으로 비활성화하고 그 다음에 이벤트를 발송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데요. 제가 여기서 겪었던 문제점은 전체 푸시는 잘 날아갑니다. 그냥 그 토픽, 전체 엔드포인트들이 구독하고 있는 토픽에다가 제이슨 메시지 하나만 딱 떨구면 그거를 구독하고 있는 모든 엔드포인트에게 바로 즉시 발송이 되기 때문에 뭐 반복문이 돌 필요도 없고 저희 서버가 멈춰 있을 필요도 없는 그런 아주 좋은 푸시 시스템이 구현이 되었는데요. 하지만 그 전체 푸시 시스템을 보냈는데 지금 여기도 와 계신 입사한 지 아주 오래되신 분이 중복 푸시가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심각한 많이 받으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중복 푸시가 한 22번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푸시를 딱 보내고 나서 그 진동 소리가 끝날 때까지 고개를 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고개를 숙이고 이거 아닌데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이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 이제 매뉴얼을 다시 보고 이제 착수를 다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토큰을 다시 싹 지우고 다시 등록을 하면서 PHP 배열 함수 중에 이제 중복 제거하는 그런 것도 한번 해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해봤는데 중복이 제거가 안 되는 겁니다. 분명히 이제 다 다른 토큰 값을 가지고 있고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도대체 왜 그럴까라고 봤더니 이제 이 SNS가 그 엔드포인트를 변경하고 나서 보내는 이벤트 메시지가 매우 중요한데요. 그 어플리케이션 저기 메뉴에 보시면 컨피규어 이벤트라고 있습니다. 저게 그냥 있는 게 아니고요. 컨피규어 이벤트를 통해서 저기 토픽 ARN을 지정하게 돼 있는데요. 그 이미의 그 이벤트 메시지로 수신할 토픽을 생성하시고 그 ARN을 저기다 집어넣어 주시면 되는데요. 저기 보면 크레이트, 딜리트, 업데이트, 실패, 페일러 그 상태별로 해서 메시지를 주게 되는데 만약에 나는 뭐 업데이트만 필요하다 하면 업데이트만 넣으시면 되고요. 다 필요하다 하면 다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벤트가 발생할 때마다 토픽으로 쏘고 토픽에 이제 저는 이제 회사에서 글로벌 리스폰스라는 토픽을 사용하는데요. 저기 이제 토픽에서 서브스크립션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플리케이션에서 이벤트 메시지를 토픽으로 주고 토픽이 다시 토픽을 구독하고 있는 애한테 쏴주는데요. 그거를 이게 프로토콜을 보시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근데 당연히 이제 값이 싸고 드리븐하기 쉬운 SQS를 선택을 했고요. 그게 프로토콜의 SQS를 선택하고 저기 엔드포인트를 Q 지정을 하게 되면 저 해당 Q로 이벤트 아까 뭐 토큰이 삭제됐다, 내가 삭제했다, 내가 변경했다, 뭐 발송이 실패했다 이런 것들을 제이슨 형태로 SQS에 떨궈줍니다. 그래서 떨궈주면 그럼 그 Q에 그 이벤트 한 번 푸시 보낼 때마다 약 한 3만 개 정도 쌓이는 것 같아요. Q에 그 쌓이는 그 제이슨 값들을 이제 람다가 읽어가지고 람다가 이제 배치 처리가 가능하니까요. 뭐 Q가 뭐 들어올 때 동작을 하셔도 될 거고, 뭐 1분마다 돌게 하셔도 될 거고, 뭐 그거는 이제 설정하기 나름인데, 이제 저희는 1분마다 돌게끔 돼 있어요. 1분마다가 Q를 땡겨 와가지고,
그 제이슨 상태에 뭐 업데이트돼 있다 그러면 그 해당 토큰을 찾아가서 값을 비교해보고 만약에 저희 쪽 토큰이 변경이 안 돼 있다 이러면 똑같이 바꿔줘요. 아니면 삭제됐다 그럼 저희 것도 같이 삭제를 해주고요. 그렇게 해서 토큰의 상태를 SNS가 자동으로 관리하는 거에 맞춰줘야만 중복 푸시도 안 날아가고 실패 푸시가 발생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인 레이아웃인데 어플리케이션 엔드포인트에서 SNS 토픽으로 이벤트 메시지를 보내고 그 이벤트 메시지가 큐에 쌓이고 큐에 쌓인 걸 람다가 읽어서 저희는 이제 다이나모 DB를 이용해서 토큰을 쌓고 있는데요. 이렇게 함으로써 원래 레거시에서 토큰이 저희 쪽 DB에 타고 토큰 동기화를 막 하고 푸시를 보낼 때 막 반복문을 돌고 그 메시지를 수신해서 뭐 어떻게 처리하는 거를 저희 서버가 하나도 간섭을 안 합니다. 지금은 다 아마존 서비스에서 다 처리를 하고 있고요. 전체 푸시를 보낼 때 그 수많은 유저들이 들어와서 토큰 변경이 이루어지더라도 전혀 부하를 막 먹지 않고요. 아주 유연하게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이나모 DB로 토큰을 변경하게 된 이유는 그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DB 구조 설계 자체가 예전에 했던 것이라서 다시 변경하기는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다시 푸시를 위해서 테이블을 더 하나 더 만들자고 하자니 좀 지저분해지고 관계 형성도 어려울 것 같아서 그냥 값이 싸고 드리븐이 쉬운 이제 다이나모 DB를 고려를 했는데요. 그리고 회원 하나에 저희가 하나의 토큰만 저장을 하게끔 돼 있어서 한 대의 구글 안드로이드, 한 대의 아이폰 이렇게만 돼서 한 유저가 두 개의 디바이스만 가지고 있던 상태였는데요. 다이나모로 이제 뺨으로써 1대 다 관계를 맺어서 뭐 여러 대의 디바이스도 저장을 할 수 있고 특히나 이제 비회원 처리가 매우 어렵습니다. 비회원들도 어차피 기기가 있기 때문에 토큰이 있어서 그걸 또 저장을 해주려면 또 테이블 또 따로 있거나 뭐 그런 복잡한 부분인데 그냥 다이나모로 해서 다이나모는 이제 노에스큐엘이라서 회원 한 번이 없으면은 그냥 비회원이라고 치면 되거든요. 그래서 비회원도 아주 손쉽게 관리를 할 수 있고 그리고 토큰 동기화 이제 토큰 동기화가 한 유저가 기계 접속해서 로그인, 로그아웃을 하거나 뭐 다른 아이디로 로그인하거나 그렇게 했을 때 토큰의 변경 상태를 변경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비용이 다이나모가 매우 쌉니다. 매우 싸고 그 처리량을 올리거나 내리는 것도 매우 편합니다. 다만 이제 다이나모는 하루에 4번만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약간 유의해서 사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푸시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회원 한 번, 그 다음에 UUID라고 해서 저희가 디바이스 고유값, 그리고 토큰, 그리고 엔드포인트, 아까 어플리케이션 엔드포인트의 주소, 푸시를 받겠느냐 안 받겠느냐 값, 그리고 토픽의 이제 구독 정보. 토큰에 구독 정보가 들어가는 이유는 이 사람이 이제 전체 푸시를 안 받겠다 이러면은 이제 구독을 해지해 줘야 되는데 해지하려면 구독 정보가 있어야 돼요. 없으면 전체 구독자 중에 이 사람을 계속 반복문으로 찾아서 빼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매우 어려워요. 그 로직이 아마존 매뉴얼에 있긴 한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로직인 것 같고 그 서브스크립션 디스하는 건 아닙니다. 그 저희가 해보니까 토큰이 많으니까 그 토큰을 다 서치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서브스크립션 ARN을 저장을 해서 저 ARN으로 바로 그냥 구독 아니면 구독 해지를 던지면 되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전체 푸시 구독 아니면 구독을 안 하는 그런 거를 처리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기본적인 정보라서 이거를 또 DB에 저장하기에는 너무 지저분하잖아요. 그래서 다이나모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자 이제 중복 푸시도 해결이 되고 자 그 전송 CPR도 매우 낮아졌어요. 이제 완전 끝났다. 나 이제 손 털어야지 이랬는데 또 문제가 발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제가 이때 다시 레거시로 가야 되나 다 때려칠까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그 이유는 이제 그룹핑 푸시입니다. 그룹핑은 아까처럼 전체 회원 대상이 아니라 특정 회원들만 대상으로 발송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걸 도대체 어떻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빼서 그룹핑을 해서 보내지 라고 했는데 이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레거시 시스템에 ARN을 뽑아오는 기능에 다시 SNS로 던지는 그 기능이 추가되는 그러니까 레거시보다 더 비효율적인 행동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거 뭐 레거시보다 못한 게 돼버렸는데 라고 생각을 하고 작년 서밋 때 지니어 스파 할 때 제가 아키텍처 분들한테도 질문을 많이 던지고 개인적으로도 이제 회사 내부에서도 막 회의를 많이 하고 해서 결론을 도출한 것이
그냥 역시나 이제 아마존 리소스를 이용해서 해결을 했는데요. 다이나모로 이제 토큰이 되어 있으니까 다이나모에서 해당 회원의 항번이나 ARN을 뽑아와서 그거를 이제 메시지와 함께 큐에다가 던집니다. 큐에다 던지는데 그거를 뭐 1000개 단위로 잘라셔도 되고, 이게 큐도 메시지 길이 제한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저희는 1000개를 잘라서 이게 넣는데 1000개는 충분히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뭐 많이 넣고 싶으시면 많이 넣으셔도 되고, 다만 이제 람다가 동작하는 시간 한계도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넣으시면 람다가 돌다가 멈춰버리거든요. 그래서 적당한 한계선은 저희는 레거시와 똑같이 1000개라고 보고, 1000개를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저희 시스템에서 남자만 뽑아와라, 10대만 뽑아와라고 하면 그 회원들을 1000개씩 끊어와서 큐에 저장을 하고요. 람다가 그거를 하나씩 읽어드려서 그냥 레거시처럼 그냥 쏘는 겁니다. SNS에 쏘는 거고, 마찬가지로 이제 토픽으로도 쏠 수 있고요. 이렇게 저희는 이렇게 해서 그룹핑 푸시를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상태인 거고요. 그룹핑도 마찬가지로 보낼 때 람다가 이제 병렬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만약에 큐에 1000개씩 잘랐는데 뭐 보내는 사람이 한 15만 명이다 이러면 큐 수가 많아지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1분마다 보내게끔 돼 있는데, 그러면 1분마다 하나씩 보내면은 큐 수가 뭐 18개만 돼도 18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람다를 그때는 이제 병렬로 많이 하시는데, 카피해서 붙여넣기 하시는 게 아니라, 펑션을 카피해서 붙여넣는 게 아니라 트리거 수를 늘려주시면 1분 동작하는 트리거 수를 계속 삽입을 하시면 그 수만큼 람다가 확장되기 때문에 트리거만 늘려주시면 돼요. 늘려가지고 껐다 켰다 해주시면 람다 수는 컨트롤이 되고요. 이거는 작년 그 아키텍처 분한테 들은 얘기인데, 뭐 일본에서 아마 이렇게 쓴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회원 가입할 때 그 그룹핑 푸시 보낼 기준을 미리 토픽으로 정의를 해놓고요. 토픽도 여러 개를 만들 수 있으니까요. 회원 가입할 때 이 사람 케이스에 따라 그 해당되는 토픽을 계속 맺어주고, 나중에 그룹핑 푸시 보낼 거는 그냥 그 미리 정의된 토픽으로 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할까 했는데, 연령이나 뭐 피부 타입이나, 이게 저희가 화장품 서비스이기 때문에 피부 타입이나 이런 거를 하기에는 이 사람 피부 타입도 변할 수도 있고, 뭐 연령은 계속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때마다 이제 이 사람들 처리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않았는데, 근데 이 케이스가 맞으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뭐 불변하는 뭐 남자 여자, 뭐 아니면 기계, 뭐 안드로이드, 아이폰 이런 거는 충분히 쓰실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겁니다. 여기서 이제 키포인트는 SQS가 이제 뜨고 내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게 Q를 땡겨 가면 이제 얘가 가라앉아서 안 보였다가 일정 시간이 나면 떠올라서 누군가 가져갈 수 있게 해주는데요. 그 시간이 디폴트가 한 30초 정도 돼요. 근데 이제 이게 그룹핑 푸시가 한 1000건을 이제 얘가 돌려면 적어도 한 1분 30초는 걸리거든요. 근데 얘가 처리하는 도중에 Q가 다시 떠올라서 다른 람다가 끌고 가서 보내면 중복 푸시가 돼요. 그래서 항상 람다가 도는 시간 이상만큼 이 디폴트 비지빌리티 타임아웃 수를, 그 시간을 늘려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중복 푸시 나갑니다. 그리고 이 그룹핑 푸시, 그러니까 전체 푸시는 필수적이고요. 이 스케일 아웃이나 다이나모 DB에 이제 캐패시티를 올려주는 행위를 미리 하셔야 당연히 전체 유저 수가 폭발적으로 접속이 증가하더라도 시스템 다운이 안 되겠죠. 그룹핑 푸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룹핑 푸시도 많이 나가게 되면 유저 접속에 따른 트래픽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처리를 해 주셔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람다가 이제 람다를 여러 개 띄우고 싶으시면 람다를 펑션을 계속 만드는 게 아니라 트리거만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주 중요한데, APNS 그 어플리케이션 등록할 때 인증키를 넣게 돼 있는데, 그 인증키는 1년이 만료예요. 그래서 미리 알려주지 않으니까 이거는 꼭 알람을 등록해 놓으셨다가 만료되기 전에 교체를 해 주셔야 돼요. 아니 그러면 푸시가 한 건도 안 날아가요. 그래서 아이폰 개발하시는 분들은 꼭 유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이제 저희는 그룹핑 푸시를 비롯해서 이제 전체 푸시 시스템은 이제 마무리를 했는데, 역시나 이제 이런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수치로 보고를 하거나 결과를 이제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클라우드 워치 로그라는 아주 좋은 기능이 있습니다. 뭐 그냥 매트릭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보여요. 몇 건 발송했고, 아이폰 몇 건, 안드로이드 몇 건, 실패 몇 건,
보이는데 문제는 이제 토픽으로 때리는 그 전체 푸시나 이런 것들이 클라우드워치 로그로 모니터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왜 그런가 했더니 그 토픽 발송이랑 어플리케이션으로 바로 쏘는 발송이랑 측정 그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토픽 발송 전체 발송을 보고 싶으시면 SNS 그 설정에 들어가시면 딜리버리 스테이터스라는 녀석이 있어요. 여기에 IAM을 지정을 해주셔야 얘가 이 IAM 권한으로 클라우드워치에 기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꼭 설정을 해주셔야만 그 클라우드워치 로그 그룹에 이 해당 그 석세스 뭐 페일 이런 게 기록이 되고 그거를 이용해서 클라우드워치 그 그래프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푸시 몇 건, 실패 몇 건 이렇게 아주 편하게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저희는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뭐 지금은 파이썬이 약간 추가됐는데 이제 서버 쪽에서 이제 Q로 이제 보낼 사람을 날리고 Q를 이제 람다가 땡겨 가지고 이제 이게 람다가 여러 개가 돼서 Q를 막 땡겨서 토픽으로 이제 보내는 거죠. 토픽으로 보내면 그 토픽을 구독하고 있는 SNS를 통해서 클라이언트들한테 날아가게 되는 거고 그 결과는 당연히 클라우드워치에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개발을 전혀 모르시고 뭐 하는 그런 뭐 영업 쪽이나 이런 쪽에서 충분히 참고를 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뭐 람다가 이번에 파이썬 3도 추가가 됐다고 하는데 람다도 지원하는 언어가 많아지고 하기 때문에 아마 이용하기가 매우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마존 개발을 하면서 느낀 건데 콘솔도 어차피 아마존의 API로 만든 거기 때문에 그 아마존 서비스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API 단위의 그 액세스나 CLI를 통해서 액세스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게 아니면 콘솔로만은 100%가 안 되고 한 절반밖에 기능을 쓸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토큰, 아까 말씀드렸던 토큰 상태 변경 관리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매우 중요하고요. 거기에 따라 이벤트 노티피케이션을 잘 받아가지고 처리를 해주셔야 되고, 토픽은 그 클라우드워치 로그에 기본적으로는 적재가 안 되기 때문에 아까 IAM 롤을 설정을 해주셔야만 딜리버리 스테이터스가 나오고요. 그리고 다이나모 DB와 SQS, 람다 조합은 매우 강력합니다. 저희가 이제 전체 푸시 나갈 때마다 서버가 계속 부하가 차고 이러니까 계속 늘릴까 말까 비용이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이걸 도입함으로써 일단 푸시 쪽에 걸리는 부하는 거의 제로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다이나모는 잠깐 캐패시티를 높이고 뭐 이런 정도의 조작은 있겠지만 그 EC2 인스턴스의 비용이나 RDS 비용의 10분의 1도 안 되는 비용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레퍼런스나 API 독에 모든 해답이 있으니까 꼼꼼하게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회사 파이썬 개발자 구하고 있어요. 이력서가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같이 오셔가지고 같이 개발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